오미크론 유행에 대응하는 방역 목표는 유행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첫째, 중증 환자와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 둘째, 의료체계 과부하 및 붕괴를 방지하고, 셋째,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합니다. 오미크론 유행 통제를 위해서는 먼저 백신 접종과 개인 방역 수칙으로 감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3차 접종, 그리고 미접종자의 접종, 그리고 청장년층의 신속한 3차 접종이 중요합니다. 둘째, 60세 이상 고위험군에 대한 PCR 검사로 조기 진단하고 치료제와 치료 병상으로 조기 치료하여 위중증과 사망을 예방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 행동 수칙을 준수하고 업무 지속 계획을 시행하여 사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겪어보지 못한 오미크론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의료계와 국민들이 협력하고 예방접종, 개인방역 수칙, 의료 대응, 각 분야별 업무 지속 계획 등 모든 수단을 총력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안전한 백신 접종, 코로나19의 검사체계 전환, 동네 병의원 검사 치료제계 확대, 치료병상과 의료인력, 치료제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동네 병의원 검사 치료체계에 참여해 주시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지금처럼 시행해 주시고 확진자의 조기 진단, 조기 치료에 전념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미크론 유행 대응 국민 행동 수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오미크론의 특성을 반영한 행동 수칙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예방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고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중증과 사망도 예방해 줍니다. 둘째, 타인과의 접촉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입과 코를 가리고 얼굴에 밀착하는 방식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보건용 마스크, 비말 마스크를 주로 사용하며 차단 효과가 크지 않은 천이나 면 마스크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산밀 시설이나 감염 취약 시설을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차단율이 높은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우선적으로 권장드립니다. 셋째, 대면 접촉을 줄여 주십시오. 산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사적 모임 시 6명의 인원 제한의 범위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만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하루 3번 10분 이상의 환기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될 경우는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특히 60세 이상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신속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왜 우리 사회에 위협적이라고 하는지. 오미크론은 중증도 면에서는 확실히 이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비하면 확실히 중증도가 낮다고 보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유행을 겪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영국 등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입원율이 적게는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로 낮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질병청에서 나온 국내 치명률 데이터도 오미크론에 비해서 5분의 1로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1일부터 그러니까 12월 초부터 1월 20일경까지 75명 정도 환자가 오미크론 환자가 저희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을 했었는데요. 그 환자들을 보더라도 대부분 증상이 경미했고 이전 델타 변이와 비교하면 확연히 발열 지속되는 기간이나 고열 증상 정도도 낮았고요. 그리고 폐렴으로 산소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오미크론 변이는 다른 변이에 비해서 중증도는 낮다. 다만 전파력이 델타보다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오미크론 확산이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비록 중증도는 낮지만 전파력이 워낙 높다 보니 발생 환자 수의 절대수가 증가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중증 환자나 또는 입원 환자 수 자체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모두 의료 체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및 치료를 사망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
것이 정부의 대책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이번 기반에서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외래 기반으로 우리의 의료 체계가 전환돼야 되는 그런 시대를 맞았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그렇다면 그 위험들을 우리가 잘 제어할 수 있겠는가라는 또 염려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위험을 제어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한 사람, 즉 건강에 위험 징후가 나타난 사람을 늦지 않게 인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인지된 사람에게 필요한 의료 자원을 적시에 늦지 않게 제때 배정하고 활용하게 하는 그 시간을 단축하는 거죠. 따라서 하루 확진자가 수백 명이 나오다가 수천 명이 나오고 혹은 수만 명이 나온다면 이런 체계들이 점점 부하가 걸리고 거기에 행정적인 절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삐걱이는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지연되겠죠. 따라서 지금 이후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 숙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율화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져야 합니다. 좀 경험을 갖고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조금 쉬우실 것 같은데 제가 일하고 있는 안성시에서는 이번 주 월요일 24일 월요일부터 안성시 지역사회 기반 코로나19 관리 모형이라는 사업을 실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기도와 저희 안성시가 같이 하고 있고 안성시장께서 이제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핵심을 요약하면 안성 시민이 감염 사실을 알게 되면 보건소에서 안성시에 있는 의료기관에 바로 알려줍니다. 기초역학조서서만 작성하고 10분, 20분 내로 알려주죠. 그럼 저희 기관의 의사 간호사가 전화 상담을 하면서 이 사람이 재택 치료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바로 입원을 해야 될 것 같은지 그리고 혹은 대면 외래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될 것 같은지를 바로 즉시 판단을 하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데 외래 진료를 보게 될 때도 안성시 관내에 있는 저희 병원의 공간을 이용하고 입원할 때도 중수본의 병상 배정 절차를 다 삭제하고 저희 경기도 이런 안성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러니 매우 빠르게 인지하고 매우 빠르게 대처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의료 체계가 지역화한다면 그렇다면 훨씬 더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료 체계를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들에서 어떻게 전환하면 가장 효율적인지, 가장 우리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지, 그래서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관심이 필요하고 그런 일들을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의료기관들이 다양한 지혜를 내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KF94 마스크와 또 데탈 마스크 이 두 모두가 오미크론의 예방 효과가 있을지 이번에 저희가 행동 수칙을 좀 변경하면서 마스크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했습니다. 강화한 내용은 가급적이면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를 공고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가장 바뀐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산밀 시설에서 좀 장기간 생활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라는 그런 권고 내용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보건용 마스크 KF80, KF94를 그 보건용 마스크도 쓰실 수 있고 비말 마스크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산밀 환경, 또 감염 취약시설 방문 등등의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미크론이 우세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마스크의 종류를 잘 선택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마스크 종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스크를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코와 입을 충분히 가리고 또 얼굴을 밀착해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시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마스크를 정말 열심히 쓰고 다니시는데 결정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 또 식사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음주를 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밀폐된 실내에서 긴 시간 동안 대화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루 종일 쓰고 다니셨던 마스크의 효용이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환기를 잘 시키시고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해 주는 게 마스크를 쓰는 그런 목적 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의 종류,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 그리고 마스크를 최대한 실내에서 대면 시에는 벗지 않도록 하는 그 세 가지를 좀 지켜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오미크론 전파력도 강하고 현재도 지금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여러 데이터에서 나오듯이 중증도 그리고 그 증상의 심한 정도가 이전 델타 변이와 비교하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큰 공포를 가지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나와 내 가족이 겪을 확률은 훨씬 더 올라갔고 과거 대비 크게 어려운 일을 겪거나 크게 위험한 일을 겪을 확률은 낮아졌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메시지는 나와 내 가족의 일이 될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 더욱더 관심 있게 정보를 취득하셔야 되고 또 정확하게 정보를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일을 시민 개인이 다 할 수 없죠.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어려운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뭐 다들 이렇게 조언하지 않습니까? 긴장을 좀 풀고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돼. 긴장은 풀자. 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는 팀 정신을 잃지 않는 것, 지금까지처럼, 그리고 내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이 거의 예정된 상태에서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대해서 공포도 있으신 것 같고 낙관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실은 언제나 그 사이쯤 어디라고 생각하고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정확하게 대응을 하게 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위험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접종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과도한 희생들도 잘 감내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경구용 치료제 도입까지도 우리가 시간을 끌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3회차 추가 접종률도 매우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심각한 유행이 예상이 되지만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에 불확실성을 우리가 많이 줄여두고 있는 상태이고 관리 가능한 정도의 위험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미크론에 대해서 전문가 등을 모시고 상세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뀐 그 검사나 진료나 또 역학 대응 체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고 구체적인 그런 행동 요령이나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개편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편 과정에서 초기 혼선이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해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의료계와 또 국민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받아서 계속 보완하고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의 장사 절차를 개선하는 지침이 시행이 됩니다. 장례 지침 개정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염으로 돌아가신 한 분 한 분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충분한 애도 시간을 갖지 못했던 유가족 분들께 안타깝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번 주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송구스럽게도 이번 설에도 본인들의 건강 또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향 방문 자제를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설 연휴가 감염 확산의 계기가 되지 않게끔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저희가 안내드린 그 오미크론 대응 국민 행동 수칙에 대한 부분들을 잘 준수해 주셔서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설 연휴를 보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